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욕실에서 갑자기 핑 도셨던 적 있으시죠? 샤워 끝내고 일어나려다 비틀거려서 손잡이를 찾느라 가슴이 철렁했던 그 순간. 혼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어르신들 중 너무 많은 분들이 겪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73세이신데 샤워 끝나고 일어서려다 휘청하셔서 욕조 벽을 잡으셨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알고 보니 단순한 노화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샤워 끝에 잠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기, 그리고 따뜻한 물로 목덜미를 30초만 더 데워주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아침 어지럼증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과 가벼운 손 마사지,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시다가 통증이 생기시면 즉시 중단하셔야 하고, 복용하시는 약이나 지병이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안전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낙상은 전 세계 고령층의 가장 큰 손상 원인이라고 합니다. 매년 무려 68만 명 이상이 낙상으로 사망하시는데 그중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 낙상으로 입원하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했고, 그 중에서도 욕실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넘어지시면 재낙상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따뜻한 물을 이용한 온열요법은 성인에게 긴장 완화와 부종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크긴 하지만 부작용은 낮은 편이라고 하네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샤워 5분 루틴으로 욕실 낙상 예방하기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하체 부종까지 완화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해시태그 욕실 낙상 예방, 해시태그 샤워 5분 루틴, 해시태그 고령자 건강, 해시태그 혈액순환, 해시태그 수면 개선, 그리고 오늘 다룰 5부위 해시태그 손바닥, 해시태그 오금, 해시태그 서해부, 해시태그 목덜미, 해시태그 명치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5부위를 30초에서 1분씩만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즉시 따라 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드리고요. 욕실 안전을 위한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샤워 의자 세팅 방법, 그리고 갑자기 어지러울 때 대처하는 루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1페이지로 요약한 카드도 제공해 드릴게요. 이런 쉬운 생활 루틴을 매주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 30초입니다. 손바닥에는 감각 수용체가 정말 많이 모여 있어서 따뜻한 물로 데우고 가볍게 두드려주면 온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오금, 그러니까 무릎 뒤쪽이에요. 집 안 낙상이 이렇게 잦은 만큼 하체 순환과 균형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 서해부, 목덜미, 명치 순서로 진행할 건데요. 기억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통증 없이 숨 고르게 천천히 이것만 지켜주세요. 대전에 사시는 김만수 어르신 72세이십니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시는데 샤워를 끝내고 수건을 들고 일어서실 때마다 핑 도는 느낌이 자주 오셨대요. 처음엔 그냥 잠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시다가 휘청하셔서 침대 모서리를 잡으셨어요. 아내분이 깜짝 놀라셨죠. 김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서 평형 감각이 떨어진 건가?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몸은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부족해져서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기립성 어지럼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혈압 조절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해져 있어서 이런 증상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화장실 다녀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 어르신께는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첫째, 샤워 후 앉은 자세로 10초 대기하기. 샤워를 마치신 후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샤워 의자나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10초만 기다려보세요.
이때 심호흡을 천천히 한두 번 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한쪽 다리 펌핑 10회 반복.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가볍게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시작합니다.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만 해보세요. 셋째, 천천히 일어서기 고개 숙이지 않기. 10초 대기하고 다리 펌핑까지 끝내셨으면 이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하세요. 허리를 먼저 펴시고 무릎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넷째, 목덜미 온수 3060초 천천히 수건으로 눌러 닦기. 샤워 마지막에 목덜미에 따뜻한 물을 30초에서 1분 정도 흘려보내세요. 그 다음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목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 혈압 조절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욕실 환경 개선.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시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샤워 의자도 하나 준비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이 계속되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 어르신은 이 방법을 2주 정도 실천하셨는데 샤워 후 어지럼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인천에 사시는 정수민 어르신 68세입니다. 평소에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있고 특히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묵직하고 무거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대요. 손으로 종아리를 눌러보면 쑥 들어가고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셨다고 합니다. 아침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거워지니까 외출하는 것도 꺼려지셨어요. 오래 서 있거나 앉아 계시면 중력 때문에 혈액과 림프액이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이 혈액을 다시 위로 밀어 올리는 근육 펌프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맥과 림프가 정체되고 부종이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근육량도 줄고 활동량도 줄어서 이런 정체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짠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물을 충분히 안 드시면 부종이 더 심해집니다. 정 어르신께는 이런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첫째, 오금 무릎 뒤 온수 30초 손끝 원형 마사지 30초. 샤워 중에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따뜻한 물을 30초 정도 흘려보내세요. 온수로 혈관을 살짝 확장시킨 후 손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며 30초 정도 마사지하세요.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한 정도만 느껴지면 됩니다. 오금에는 림프절과 혈관이 지나가는 중요한 지점이라 여기를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하체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샤워를 마치시고 욕실 밖으로 나오셨으면 벽이나 세면대를 잡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이걸 2세트만 해주시면 종아리 근육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앉으셔서 한쪽 다리씩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 약간 위까지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세요. 힘을 많이 주지 마시고 아래에서 위로 림프액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저녁 늦게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부종이 심해질 수 있어요. 저녁 식사 전후로 충분히 드시고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세요. 통증이 느껴지거나 열감이 있거나 한쪽 다리만 유독 심하게 붓는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혈전이나 다른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정 어르신은 이 루틴을 3주 정도 꾸준히 하셨는데 양말 자국이 덜 남고 저녁에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동네 산책도 자주 나가신답니다. 서울에 사시는 조명숙 어르신 68세이십니다. 밤에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도 자주 뒤척이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셨어요.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고 잠들어도 깊게 못 주무시니까 낮에도 졸리고 짜증이 나시더래요. 알고 보니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드셨는데 그러다 보니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서 수면이 더 깨지는 악순환이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셔서 배 주변, 특히 명치 부분이 자주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분, 카페인,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야간에 각성이 쉽게 일어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부 근육이 긴장해서 명치 주변이 뭉치고 이러면 호흡이 얕아지면서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집니다.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하면 잠이 얕아지고 사소한 소리나 불편함에도 쉽게 깨게 되죠. 특히 어르신들은 수면 구조 자체가 젊을 때보다 얕아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방해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 어르신께는 이런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첫째, 명치 주변 시계 방향 마사지 1분 복식 호흡 5회. 샤워를 마치신 후 명치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1분 동안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세게 누르지 마시고 손바닥 전체로 천천히 원을 그리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는 복식 호흡을 5회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몸이 이완 모드로 들어갑니다. 둘째, 저녁 수분 조절 카페인 피하기. 수분은 저녁 식사 전후로 충분히 드시되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과도하게 드시지 마세요.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녹차, 홍차는 오후 3시 이후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목덜미 온수 60초 어깨 내리기 스트레칭 5회. 샤워 마지막에 목덜미에 따뜻한 물을 1분 정도 흘려보내세요. 그 다음 어깨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힘을 빼면서 아래로 툭 떨어뜨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하세요. 상체 긴장이 풀리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넷째, 취침 전 조명 조절.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방 조명을 어둡게 하시고 스마트폰이나 TV는 가급적 보지 마세요.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려면 어두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명치 부근을 마사지하실 때 흉통, 호흡곤란, 심한 위통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고 응급실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심장이나 소화기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조 어르신은 이 방법을 한 달 정도 실천하셨는데 밤에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지셨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드신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따뜻한 물과 샤워 루틴만이 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다음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온수 샤워를 마친 후 아주 짧게 1020초 정도만 찬물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분들에게는 이게 각성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기립성 어지럼증 체감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찬물에 민감하신 분,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 혈압 조절이 불안정하신 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찬물 자극이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샤워를 매일 하기 힘드신 날도 있으시죠? 그럴 땐 욕실에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방이나 거실에서 의자에 앉으셔서 발끝 들기 10회, 2세트 목덜미 부드러운 스트레칭 1분 복식 호흡 5회만 반복하셔도 균형 감각과 근육 펌프 가동에 도움이 됩니다. 욕실 사고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먼저 방에서 이 루틴을 익히신 후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욕실로 옮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체 근력과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의 핵심 축입니다. 걷기, 태극권, 가벼운 스쿼트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샤워, 루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예방 효과가 있어요. 또 집 안 환경 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조명 밝기 조절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낙상 위험도를 낮춰줍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이런 환경 개선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근거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건강연구소에서 노년 건강을 2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의료인은 아니지만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WHO 자료를 보면 낙상은 전 세계에서 비의도적 손상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2번째로 큽니다. 매년 68만 4천 명 이상이 낙상으로 사망하시는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큰 위험군이에요. 미국 CDC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경험하고 한 번 넘어지신 분은 재낙상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실제 실험 연구를 보면 욕조에서 나올 때 손잡이가 있을 때 균형 회복 성공률이 약 76% 더 높았다고 합니다. 손잡이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온열 치료와 수치료는 통증 완화, 긴장 완화, 기능 개선에 보조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크고 기존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향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층 낙상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방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온수와 부드러운 자극 루틴은 낙상 예방의 많은 퍼즐 중 하나입니다. 환경 개선, 근력 운동과 함께 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혼자서 이것만 한다고 완벽하게 예방되는 건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골절이나 두부 손상으로 이어지면 장기적인 장애나 사망 위험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죠. 사전에 관리하면 병원비와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넘어지신 후 치료받는 것보다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아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어지럼증이 줄어들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외출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지고 활동량이 늘어나죠. 활동량이 늘면 근력과 균형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실내에 손잡이와 매트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안전 체감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건 즉시 느껴지는 변화예요. 통계를 보면 낙상 위험은 나이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70대보다 80대가, 80대보다 90대가 훨씬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시작하실수록 좋습니다. 근력과 균형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가능하시면 샤워 의자에 앉아서 시작하세요. 서서 하시면 피곤하실 수 있고 미끄러질 위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일어나실 때만 천천히 기립하시면 됩니다. 모든 동작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하세요. 숨을 참거나 급하게 쉬지 마시고 편안하게 호흡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프지 않게 시원한 정도만 유지하세요. 세게 누르거나 과하게 자극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은 정도, 따뜻한 정도만 느껴지시면 충분해요.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분은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이셨는데 발 감각이 많이 떨어져 계셨어요. 그래서 욕실 바닥 온도를 잘 못 느끼셔서 뜨거운 물에 데인 적도 있으셨대요. 이런 분들은 온도계로 물 온도를 먼저 체크하시고 가족이 함께 계실 때 샤워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다른 분은 관절염이 심하셔서 무릎을 구부리기가 어려웠어요. 오금 마사지를 하려고 해도 손이 잘 안 닿으셨죠. 이럴 땐 긴 손잡이가 달린 샤워 브러쉬를 사용하시거나 가족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혼자 무리하지 마세요. 의학적으로 보면 온열 자극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5분이 아니라 23분부터 천천히 시도해 보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욕실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집 안 낙상의 절반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해요. 샤워 후 기립성 어지럼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압 조절 문제입니다.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체 부종은 근육 펌프 기능이 약해진 신호입니다. 오금 마사지와 발끝 들기로 순환을 도와주세요. 수면의 질은 명치 마사지와 복식 호흡, 저녁 수분 조절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후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 당장은 큰 변화가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5분씩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시면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샤워 후 어지럼증이 줄고 잠도 깊게 주무시고 다리도 가벼워지면 외출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활동량이 늘고 근력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내일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오늘, 편안한 밤, 가벼운 내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직접 해보신 분들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해보니 가장 편했던 부위 번호 15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욕실 안전 팁 손잡이 매트 조명 중 실제로 효과 본 것 하나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쉬운 생활 루틴을 매주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